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세입니다. 어느새 또 오전 시간이 다가왔어요. 따스한 햇살 받으면서 또 여러분 앞에 서게 됐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맛있는 거 드시고 편안하게 쉬세요. 삼성과 반도체 그 외 다양한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는데 요즘 HBM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HBM. 이 HBM이 효자예요, 효자. 요즘 보니까. 3년 전만 해도 HBM에 대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여러분. 없었어요. 그에 대해 신경도 쓰지도 않았는데, 최근 24년 들어와가지고 요즘 HBM이 상당히 좀 후끈후끈합니다. 2, 3년 전부터 삼성전자가 HBM에 대해서 제대로 준비하고 했더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또 시스템 반도체니 뭐니 그쪽에 신경 쓰다 보니까 이쪽을 좀 소홀히 했던 것 같습니다. 현존 최고 성능인 5세대 HBM3, HBM3E예요. 이게 5세대인데 이 시장을 둘러싸고 현재 삼성하고 하이닉스 사이에 총력전이 좀 펼쳐지고 있고, 그 게임 체인저로 불리는 다음 세대의 HBM4죠. 이 포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 현재 좀 경쟁이 막이 올린 것 같습니다. 막이 올랐고, 이건 이제 6세대겠죠. 6세대. HBM4부터는 로직 반도체랑 이 메모리 반도체 경계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팹립스하고 파운드리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 기업 사이에 주도권 싸움이 시작되죠. 그 가운데 마침내 또 대만 TSMC가 또 야심을 드러내더라, 욕심을 내고 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TSMC는 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진행한 유럽 기술 심포지엄에서 6세대 HBM4 세부사항에 대한 내용을 공개를 했다고 하네요. 이날 TSMC가 HBM4에 사용될 로직 다이 제조를 위해서 이 12나노급하고 그 5나노급 공정을 검토 중이다, 그렇게 밝혔고, 더 높은 성능을 끌어내기 위해서 5나노 공정을 쓸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도 하네요. 사실상 고객사가 원하는 HBM4를 그 성능에 따라 가지고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공급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HBM은 맨 아래에서 일종의 받침대 역할을 하는 그 베이스 로직 다이 위에다 이 D램 칩이 코어 다이를 쌓아 올린 뒤 이를 수직으로 연결해 가지고 만들어집니다. 앞서서 HBM3까지는 그 베이스 다이를 포함해서 HBM의 모든 부분을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 만들었지만은, 이 로직 반도체랑 메모리 반도체가 하나로 합쳐지기 시작하는 그 HBM4부터는 베이스 다이를 이 파운드리가 만들어요. 초미세 공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베이스 다이를 만들면은 연산 기능을 더 많이 눌러 담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비유를 한다면은 HBM4는 그동안 그 백화점과 그 아파트로 건물을 나눴던 구조에서 처음으로 이제 벗어나가지고 1층에 상가를 입주시킨 첫 주상 복합 건물이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속도가 빠르고 이제 소프트웨어 실행에서도 아주 쾌적해진다고 하는 거죠. TSMC 고위 임원이 그래요. HBM4 통합 공정에 대해서 주요 파트너랑 협력하고 있다.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그리고 마이크론 이렇게 HBM4 개발을 놓고 그런 논의 중인 사실을 처음으로 인정을 했고, 이를 위해서 TSMC는 자사의 첨단 패키징 기술이죠. 이 코워스 기술을 업그레이드 중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그래픽 처리 장치 등 로직 반도체랑 이 HBM을 나란히 붙이는 지금의 패키징 기술이 그 수년대로 이제 GPU에다 HBM을 올려서 이 3차원 수직으로 쌓는 이 고난도 기술로 발전할 거로 보는 것 같아요. TSMC는 이와 관련해서 최근 새로운 첨단 패키징 기술 로드맵을 발표를 했고, 압도적인 우위 구축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미 엔비디아, AMD는 내년까지 TSMC의 첨단 패키징 라인에 대한
입도 선매를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네요. 엔비디아도 그렇고 AMD도 그렇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만계잖아요. 그 대표들이 CEO들이 그러다 보니 TSMC랑 가까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량을 거의 다 이제 그쪽에서 주는 거죠. 결국 뭐 끼리끼리 유유상종이죠. 지금까지 이제 확고한 메모리 반도체 영역이었던 그 HBM 주도권을 넣고 이제 파운드리 최강자 TSMC가 가장 먼저 벽을 부수고 나온 셈인데 이미 HBM4 개발에 있어서 TSMC는 엔비디아는 물론이고 하이닉스와도 공식적인 협력을 선언했고 3자 동맹을 맺었어요. 하이닉스가 아주 잘한 건 TSMC와 같이 손을 잡았다는 거지. TSMC도 마찬가지로 필요하니까 메모리 쪽에 하이닉스를 손잡았어요. 삼성하고는 손잡기는 힘들 겁니다. 서로 경쟁 관계라서 좀 꺼려 하겠죠. 상당히 지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삼성과 TSMC는 불편한 관계 때문에 동맹까지는 힘들 거예요. 그래서 하이닉스를 선택을 했고 또 하이닉스가 아주 제때 HBM을 제대로 잘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HBM4부터는 TSMC가 생산한 그 베이스 다이를 SK 하이닉스가 받아와서 여기에 D램을 쌓는 방식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죠. 하이닉스는 이와 관련해서 HBM4를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서 2025년에 선보인다고 하는데 이 반도체 업계에서는 TSMC가 마이크론의 HBM4 베이스 다이까지 차지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마지막 남은 변수는 삼성이다. 삼성은 베이스 다이를 자체 파운드에서 제작할 수가 있어. 삼성은 파운드리를 하기 때문에 자체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그 설계는 물론이고요. 초미세 공정이 가능한 그 파운드리랑 메모리까지 보유한 종합 반도체 회사, 이게 삼성전자잖아요. 결국 내가 볼 때는 거의 뭐 종합 격투기 회사야, 종합 격투기. 뭐 TSMC가 뭐 유도를 한다. 애플이 뭐 레슬링을 하고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마이크론이 권투를 한다면 하여튼 모든 경기를 다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멀티 가능한 회사죠. 종합 격투기 회사, 종합 반도체 회사인데 하지만 TSMC가 이제 HBM 시장을 노리고 이제 선전포고를 날리다 보니까 삼성도 좀 수세에 몰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삼성은 최근에 HBM3 수주전에서 엔비디아의 승인 사인을 아직 받지 못했는데 제가 볼 때는 결국은 받습니다. 결국은 승인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마이크론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받기 때문에 받고 지금 왜냐면은 이 자식들이 지금 TSMC 이놈들이 이제 테스트를 하면서 계속 괴롭히는 거야. 괴롭히면서 자기들이 이제 우위에 있는 거죠. 기술적 우위에 있는 것도 있고 보여주려는 것도 있고 공급하다 보면은 이제 이 가격이 중요할 겁니다. 공급 가격. 거기에서 유리한 위치에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괴롭히는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제 발표 날 거예요. 승인 발표 납니다. 삼성 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거절은 못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막 찌라시 내보내고 하는 것 같은데, 전에도 찌라시 나왔죠. 막 실패했다는 식으로 이렇게 찌라시가 돌고 있던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삼성의 경쟁사들이 삼성전자 고춧가루 먹이려고 하지만, 결국은 삼성전자 HBM3, E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제 TSMC가 계속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갈구면서 괴롭히면서 테스트를 하게 해가지고 결국 최종을 해요. 결국은 엔비디아는 뒤에서 웃고 있는 거야. 꽃놀이 패지. 뭐 마이크론도 받을 테고 하이닉스도 받을 테고 삼성도 받을 테니까 그냥 유리한 입장에서 가격적인 면에서 삼성전자를 길들이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네요. 하여튼 패권 싸움에 삼성전자가 뒤처지면 안 되겠죠. 결국 나중에 보세요. 삼성전자가 이제 딱 승인 떨어지면은 이제 압도적인 뭐 기술력과 이제 공급량으로 이제 조질 겁니다. 확실하게. 생산을 이제 엄청나게 해나겠죠. 그러다 보면 하이닉스도 그렇고 마이크론도 그렇고 그냥 깨갱할 거예요.
좀만 기다려 보십시오. 지금 내가 보니까 뭐 미국에 간 것도 다 보니까 조만간 승인 떨어질 것 같습니다. TSMC하고 엔비디아는 거의 한통속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삼성을 좀 괴롭혀가지고 결국은 승인을 시켜주되 이제 가격적인 면에서 유리한 고지에 가려고 저짓을 하는 게 아닌가. 거기에 막 찌라시도 풀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빠르면 5월 말 아니면 6월 초 정도에 결국은 통과를 하고 납품을 하겠죠. 그때부터 이제 탄력 붙기 시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